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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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지나고 만나니까 좀 약간 오랜만에 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네, 얼굴이 완전히 보름달이 이하 됐어요. 동문입니다. 드셨던 아니, 것 중에서 먹을 때 너무 행복했다라고 느낀 음식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세요. 너무 행복했다. 음. 음, 역시 전 부치고 바로 먹는 전이요. 부칠 막걸리 때 먹는 땡기네요. 전. 네, 네, 막걸리 땡기네요. 네, 윤희님은 그거셨군요. 네, 네. 행복한. 네, 가장 맛있는. 네. 그럼 베이킹 걸리면 어떤 음식이었어요? 저는 딱 고를 수 없을 만큼 다 골고루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부럽다. 맛있는 거 그렇게 많이 드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 같은 거는 사서 하고요. 이제 동서랑 나눠서 하는데, 근데 어, 동서가 다른 전도 좀 부쳐오고, 육전을 또 이번에 부쳐왔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맛있었겠다. 집에서 이렇게 파는 것만 먹어보고 집에서 부치는 육천은 또 처음 먹어봤는데 네,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예니님 말대로 딱 바로 해서 그 자리에서 먹어야 맛있는데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네. 어, 그래도 하시면서 기쁨이 좀 있으셨나요? 전 전부 치다가 나중에 먹으라면 짜증나. 기름 내서 너무 많이 왔다. 조금씩 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예전에 엄청 광주리, 두 광주리를 뭐지? 차례도 안 지내는데 붙여내고 이래서.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처음에는 그냥 순응하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따졌지.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랬더니 좋아해서 많이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음,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맨날 상에 올라갔던 거 다시 내려가고 올라갔던 거 다시 내려가고 하는데 그랬어요. 저도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부친 저는 맛이 없었는데 또 지나고 나서 그 말씀 하시니까 또 군침이 도네요. 사장님은 어떤 거 드실 때 행복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화할 때 되게 맛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대패 삼겹살에다가 콩나물에서 매콤하게 이렇게 먹었거든요. 식구들이랑 맛있고 그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우와, 정말. 맛있었겠다. 거기에 소주 먹어야 되나요? 오늘 하님 한 잔 하고 싶은 분위기인데요, 계속?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자꾸 왜 이렇게 안주로 보이죠? 저는 어떤 음식 먹을 때 행복했냐면 엄마가 게장을 되게 잘 담그세요. 어, 간장게장을 가면은 막 그걸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항상 해주시는 음, 거, 막 게딱지에 밥도 비벼 먹고 막 하는 거, 저 그거 먹을 때 제일 음, 행복한데 그게 또 갖고 와서 먹으면 맛이 달라요. 거기서 엄마가 바로 거기서 먹고 오는 거랑 싸갖고 와서 먹는 거랑. 그래서 지금 음, 또 게장이 생각나네요. 그거 먹을 때 행복했어요. 네. 우리 추석 때 맛있게 먹었던 이야기도 나눴으니까 오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해서 두 번째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우리 사랑님이 나눠주시기로 하셨는데 나눠주세요. 네, 제가 좀 마음에 담았던 파트는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책 56페이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잘 텐데, 어떨 때 막힌 하수구들을 진짜 딱 막힐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길이, 나중에는 축복의 길이 있지 않을까. 이 루시안 시인이 담백하게 에세이로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쓴 글을 보면서 좀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그래, 더 잘 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59페이지 잠깐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요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론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이 구절이 되게 와닿거든요. 제가 요즘에 좀 다른 사업을 하려고 또 이렇게 좀 일을 버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원래 이렇게 카운셀링 사명이 있어서 그 길을 가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또 예비한 길이 이렇게 마모아 TV야 책을 읽으면서 영성을 높이고 이거 아니면 제가 책을 읽겠습니까? 그래도 이걸 하니까 책을 붙잡고 읽고 같이 이렇게 성찰하고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알겠는가 이 구절을 보면서 결국에는 진짜 내 가슴이 뛰고 내가 원하는 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여정을 지키고 고난도 지키고 실패도 겪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 길을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보면 내면이 가는 길이 힘든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는 길의 비밀일 수도 있고 통로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뭐 추석 끝나고 많이 힘들고 또 코로나도 많이 단계가 올라가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제 이게 또 나중에 가면 또 좋게 가려는 게 이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힘들지만 결국에는 다 잘 되길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좋은지 나쁜지 누가 하는가. 지금 현재는 나쁜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게 나한테 필요한 일이었고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인데 또 그 우리 사랑님의 예를 또 스토리를 나누어 주셔서 더 재밌게 잘 들었어요. 자, 두 번째는 제가 나눠 드릴게요. 왜 이것밖에 라는 꼭지가 있어요. 스토리는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가는데 물이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달라고 했더니 누구를 만나서 물 좀 먹을 것과 물 달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넥타이를 줬다는 거예요. 물 달라고 했는데 넥타이는 왜 줬냐고 그러면서 이제 안 받고 간 거죠. 그래서 힘들게 가다가 어떠한 되게 좋은 곳을 발견해서 먹을 것과 음식이 있는 곳을 발견해서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넥타이가 없어서 들여보낼 수 없다고 이곳은 넥타이 맨 사람만 들여보내주는 곳이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화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여기 안에 우리 류시아 작가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나한테 오는 것들이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꼭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잘란 누티 루미라는 시인이 쓴 시가 이제 여기 구절로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인내심을 가지고 걸으라. 중요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리니 그대의 집이 작아도 그 안을 들여다보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들을 찾게 되리니. 나는 물었다.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는 거죠? 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것만이 너를 저것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를 딱 보면서 그치 나한테 이게 진짜 힘들고 남들은 되게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내가 이 길을 지나가야 내가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신이 나를 그 길을 통해서 직선 코스가 아닌 구불구불한 그런 길로 시골길 같은 길로 나를 보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 현재 만나는 일도 좀 감사하고 그다음에 배움의 순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한 젊은이가 샌프란시스코 가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중간에 거기를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지는 않지만 중간에 몬테레이 가는 그 차에 사람이 타라고 했더니 사람이 난 아니라고 샌프란시스코를 갈 거기 때문에 안 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보면서 제가 융통성이 없는 부분인데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 차를 태야 되는 안 태야 되는 나는 나의 그런 막힌 생각 때문에 못 타서 이 사람은 계속 거기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이 책의 제목처럼
머물렀지만 진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그 차를 발견해서 그 차를 타고 거기 원하는 곳까지 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만나고 경험해야 될 것들이라고 받아들이면 많이 좀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나눌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은 베이킹 걸님이 나눠주실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나의 힌두어 수업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부분인데요. 그 힌두어를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가 느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인사 정도 아니까 그 친구한테 그거를 그러니까 배우고 싶다니까 그 친구가 그거 알면 됐지 뭘 또 배우려고 하느냐 이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알려준 첫 문장이 나는 오늘 행복해 이거를 알려줬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 말을 막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매 순간 행복해요. 그렇죠?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어딜 가도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계속 그 말을 함으로써 진짜 자기가 행복하게 됐다는 그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74쪽에 읽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이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결정하며 사물을 보는 시각을 지배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무의식이 많이 억압되어 있거나 어둡다면 부정적인 언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무의식 속에 슬픔과 분노가 있다면 당신은 세상의 그 감정을 투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갖고 있느냐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의식 속에서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좀 편안하지 않고 왠지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정말 막 말들이 거칠고 또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힌디어를 배우면서 서툰 발음이지만 새로운 단어들을 소리내어 말하면서 나는 사용하는 언어가 거꾸로 생각과 감정을 결정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기도 같은 것도 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원하는 기도를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럼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많이 하라는데 정말 그런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거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도 좀 무의식 속에 혹시 그런 게 있더라도 내가 표현하는 언어를 그렇게 마치 무의식 속에 있는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깨달음을 주는 부분이어서 여러분하고 나눠봤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나는 오늘 무척 행복하다. 힌디어로 아즈안 바우 쿠시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신 분들은 적어두셨다가 주문처럼 한번 외워보세요. 자, 다음은 우리 윤희 작가님. 네, 저는 지금 이 두 번째 파트 마지막 장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불완전한 사람도 완벽한 장미를 선물할 수 있다라는 편인데요. 이 류시와 시인도 굉장히 고등학교 때 힘들고 또 그 이후에도 명상을 하거나 이제 그런 수련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보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좀 제일 위로가 되었던, 지지가 되었던 말이 넌 맛이 갔어. 그러나 완전히 맛이 간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는 말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통은 왜 누군가가 좀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아유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뭐 너 정도면 뭐 문제도 아니야. 뭐 힘내.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너 진짜 지금 맛이 갔어. 근데 뭐 지금 너 완전히 간 건 아니니까 괜찮아. 약간 이렇게 그 있는 그대로 포용해주는 그것이 더 오히려 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표현하는 거를
어떻게 그냥 바꾸려고 저희가 바꾸려고 이렇게 가도록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표현하는 거 그냥 그대로를 저희가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면 오히려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에 이제 어떤 스님께서 또 그 류시화 시인이 들었던 말처럼 어떤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에서 어떤 굉장히 이렇게 뭔가 그 이상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자네 미쳤군. 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 많은 곳에서 자네 미쳤군. 그렇지만 완전히 미치지는 않았어. 라고 이 스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거기에서 존 카바친이라고 하는 지금 마음챙김 명상을 만드신 되게 유명한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이렇게 그 스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스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할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광기를 당당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연민으로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단점과 마주해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 단점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본연의 전체성과 가까워지라는 것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마지막이 제일 좀 더 좋았거든요. 류지아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넌 불완전해. 언제까지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넌 아름다워. 라고 말해주는 나 자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조금 수정하고 싶었어요. 넌 불완전해. 언제까지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넌 아름다워. 하지만 넌 아름다워가 아니라 그리고 넌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단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 모든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너는 그래서 특별해. 그래서 너는 선물이야. 라고 저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선물입니다. 네. 와, 선물 같은 좋은 네. 글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넌 불완전해. 언제까지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넌 아름다워. 네, 이렇게 바꾸니까 훨씬 좋네요. 네. 네. 사실 내가 어떤 상태라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나 찌질해라고 말하는 거 사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내가 나 스스로를 수용할 수 있는 거고 내 모습을 그대로 그냥 바라봐 주는 거 그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류시아 씨님의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마음에 다가온 파트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세 번째 파트에 있는 또 우리 마음에 다가온 글귀를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나눠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그거 하던데. 잠깐만요. 마칠게요. 네, 다음 주에 잠깐만요.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네. 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